지역 주민 276명은 천식 및 호흡기 질환에 있어 타 지역에 비해 3배가 넘는 유병률을 보였고 중금속 수치도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특히 독성이 강한 유가 크롬과 수은이 다량 검출됐다. 이 정도면 발암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고려된다. 유전자 DNA에서 RNA로 그리고 RNA에서 단백질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데 유전자가 분리가 될 때에 이 크롬이 거기에 결합을 해서 애덕을 형성합니다. 이거 부가물이라고 하는데요. 유전자의 부가물이 형성이 됨에 따라서 유전자가 제대로 작용을 하지 않고 발암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적으로 크롬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서 부가물이 형성이 되게 되면 발암이 일어나고 폐암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 중금속 중독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있다. 맞은 거 몇 시간이나 가? 그냥 9시간이겠지. 네, 주사? 5년 전쯤 기운이 없다, 피곤하다 싶었는데 거동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니 살이 빠지면서 체중이 45kg까지 줄었다.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이 47kg이다. 치아도 거의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아픈 것은 이러다 보면 아픈 게 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원인이 중금속일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카드뮴 중독으로 인한 증상들이었다. 아파도 저기 막 집어 던지거든요. 그게 좀 저기 가지고 내 마음한테 참 미안하고 그런 적이 아플 때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여기서도 몇 번 걸렸는데 저기 제가 가는 사람한테 정신이 없어요. 뭐 아플 때는 참지 못했어요. 그를 이렇게 만든 카드뮴이라는 중금속은 26년간의 직장 생활 중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쌓이며 몸을 망쳐왔던 것이다. 애 아빠가 한 번은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아프니까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때 정말로 힘들었어요. 남은 여생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한다. 극심한 통증이 주 증상인 카드뮴 중독의 병명은 이타이병. 일본 말로 아프다 하는 뜻의 이타이병은 뼈가 물러져 조금만 움직여도 골절이 일어난다. 재채기만으로도 뼈가 부러지기도 한다. 주증세는 골통, 그러니까 뼈가 아픈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프기 때문에 못 움직이고 그래서 근육의 퇴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주 저 근육과 뼈가 이렇게 말라서 장작처럼 되는 그것이 주증상이고요. 그 이외에도 신장 기능 손상이 아주 많이 옵니다. 그 카드뮴이 신장으로 나가면서 신장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증세가 다양해집니다. 그야말로 뼈가 녹는 통증. 진통제로 버티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물리고 또 잠도 못 자고 또 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황폐해가는 거죠. 그렇다면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중금속 오염 실태는 어떨까?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혈중 수은 농도는 독일, 미국에 비해 한국이 4배 이상 높고 카드뮴 역시 독일과 미국 등지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하지만 기준치 이하라도 얼마든지 위험할 수 있는 것이 중금속이다. 기준치를 안 넘었다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치라는 것은 어떤 관리 목표를 얘기해 줄 뿐이고 우리가 학술적으로 또는 우리 인체의 궁극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능력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오염 수준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가져가야 됩니다. 중금속 중독, 불법 폐기물로 인한 오염 지역에 살거나 특수한 직업을 가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동차 매연에는 카드뮴이 들어있고 봄철 황사에는 비소가, 씨 벗겨진 낡은 양은 냄비에는 알루미늄이, 또 참치 같은 큰 생선에는 수은이 들어있고요. 공장 폐수와 배기가스에는 납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중금속은 늘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이런 중금속이 일으키는 질병 역시 다양합니다. 중금속들로 인해서 어떠한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충치가 없는데도 치료를 하는 치과가 있다. 수은을 제거하자. 여기서 수은이라는 것은 충치 치료에 쓰인 아말감을 말한다. 20년 전에 제가 악관절 거기 이제 관계를 쭉 공부해온 중에 그 그룹에서 이제 수은이 인체에 좋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또 그 책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읽어보고서 이거 수은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환자한테는 절대 쓰지 않고 저한테 있는 수은을 전부 제거했어요. 값이 저렴하고 내구성 있는 수은 아말감은 치과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이 수은 아말감은 수은이 50% 섞인 합금 물질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널리 쓰이고 있다. 치과 의사회라든가 지금 공식적으로 그 보사부나 이런 데서 수은 아말감이 우리 몸에 해롭지 않다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허용 공식주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이제 미국이라든가 미국은 그걸 지금 일부분 또 어떤 주에서는 그걸 또 허락하는 데도 있고 또 반대하는 또 주도 있고 또 불합하는 대부분 국가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수은 아말감에 대한 위험은 아직까지는 논쟁 중이다. 그러나 수은 아말감으로 인한 위험성에 관한 보고는 계속되고 있다. 아말감 제거 후 몸이 좋아졌다는 환자도 종종 만날 수 있다. 2, 3년에 걸쳐서 계속 중금속 수은 제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이 좀 나아지는 것 같고 또 얼굴 색도 거무튀튀해가지고 얼굴색이 병든 색이었었는데 얼굴색도 굉장히 맑아지고 몸에 하여튼 좋아졌습니다. 그 후에. 아말감 제거 전 이범익 씨의 모발 수은 농도는 한계치 이상이었지만 제거 후엔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모발을 통한 중금속 검사. 머리카락을 통해 중금속이 쌓인 정도와 미네랄의 균형 여부를 알 수 있다. 모발은 나이테처럼 우리 몸의 상태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인체의 미량 원소들은 혈관을 통해 머리카락에 축적된다. 체내의 혈중 성분이 머리카락에 반영되는 것이다. 최근 중금속과 관련이 있는 질병들이 하나둘 보고되면서 질환의 원인을 찾아내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MMUS, Multiple Medically Unexplained Symptom, 그러니까 어떤 증상은 느끼는데 원인을 잘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에서 쓰이기도 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이 어린애들 과잉행동증이라고 그래서 ADHD라고 일하는 환자들을 찾아내는데 가장 빠르게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임이나 기타 만성 피로 이런 원인들을 찾아내는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규현 씨 부부는 지금 임신 중이다.
세 번의 유산 끝에 어렵게 가진 아이.